나 설거지할 때 맨손으로 한 적 없다. 꼭 고무장갑 끼는데 손이 왜 이러냐? 주부 습진인 줄 알고 오셨는데 검사를 해보면 여러분의 손을 망치고 있는 게 바로 일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지긋지긋한 주부습진의 연결고리를 끊고 재발률을 낮추는 손 보호 특급 비법을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피부 건강 설계 생기한의원 마포공덕점 이윤정 원장입니다. 안산점 정혜진 원장입니다. 원장님, 진료하다 보면 주부습진 환자분들이 정말 억울해 하시잖아요. 나 설거지할 때 맨손으로 한 적 없다. 꼭 고무장갑 끼는데 손이 왜 이러냐 이러시거든요. 맞아요. 열심히 관리한다고 했는데 자꾸 재발하시니까 답답하신 거죠. 그런데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손을 망치고 있는 게 바로 고무장갑일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믿었던 고무장갑의 배신, 그리고 지긋지긋한 주부습진의 연결고리를 끊고 재발률을 낮추는 손 보호 특급 비법을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왜 고무장갑을 끼는데도 습진이 생기는지부터 짚어봐야겠죠. 핵심은 밀폐된 환경인데요. 고무장갑을 끼고 뜨거운 물로 설거지를 하게 되면 장갑 안쪽은 그야말로 사우나가 되버립니다. 땀은 나는데 증발은 안 되고 온도는 높으니까 손이 퉁퉁 불게 되겠죠. 피부가 불어나면 피부 장벽인 지질 성분이 녹아내리고 그 틈으로 세균이나 곰팡이가 침투하기 딱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주부 습진인 줄 알고 오셨는데 검사를 해보면 무좀균이나 황색 포도상구균이 검출되는 경우가 꽤 많아요. 이런 상태에서 손이 거칠어졌네 하고 아무 보습제나 바르면 해결이 안 되겠죠? 이때는 치료법이 완전히 달라져야 되니까 꼭 전문가 진단을 먼저 받으셔야 합니다. 이렇게 피부염이 악화되면서 생기는 2차 감염 중에 가장 흔한 것은 황색 포도상균 같은 세균 감염입니다. 이 경우에 진몰이 증가하거나 노란 농포가 생기면서 악취가 난다든지 딱지가 형성될 수도 있습니다. 또 세균뿐만 아니라 칸디다 같은 효모형 곰팡이가 겹쳐서 감염되면 손가락 사이가 축축하게 짓무르거나 하얗게 뽀러나는 증상이 생길 수 있는데요. 더불어서 무좀을 일으키는 피부사상균은 원래 발에 존재하던 균이 손으로 옮겨오면서 손무좀이나 수포성 병변을 만들기도 합니다. 이처럼 2차 감염은 피부 장벽이 손상된 상태에서 쉽게 발생하기 때문에 초기에 염증을 안정시키고 손으로 긁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습진에 곰팡이균인데 습진약 바르면 어떻게 되나요? 스테로이드가 이제 면역을 억제하는 약이거든요. 근데 곰팡이균이 있는 경우에 그 스테로이드를 발라버리면 오히려 좀 면역이 억제되면서 상대적으로 그 균이 더 심해지실 수도 있어요. 감염이 있냐 없냐를 좀 확인을 한 다음에 처치가 들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스테로이드다 보니까 어느 정도까지 써야 되는지 기간이나 그 용법 같은 것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급한 불 끌 때는 필요하지만 스테로이드도 오래 쓰면 피부가 얇아지고 좀 전반적인 그 면역력이 오히려 떨어지는 좀 그 부작용 폐해가 좀 있을 수 있어서요. 증상이 가라앉으면 서서히 사용량을 줄이면서 이제 오늘 알려드린 보습 관리로 갈아타시면 됩니다. 그리고 딱 끊기보다는 전문 의료진과 상의를 해서 서서히 줄여 나가시는 게 안전하시고요. 감염이 아니라면 생활 습관만 바꿔도 재발을 확실히 막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솔루션은 낮 동안 지켜야 할 자극 차단 루틴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면장갑입니다. 귀찮더라도 고무장갑 안에는 무조건 면장갑을 착용해서 땀을 흡수시켜야 돼요. 그리고 20분 정도 작업을 했으면 잠깐 장갑을 벗고 손을 환기를 시켜주세요. 고무장갑 안쪽도 자주 뒤집어서 세척하고 말려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물 온도도 정말 중요하죠. 손 세정할 때나 설거지할 때나 물은 항상 미지근하게 유지해 주세요. 손 세정제 역시 뽀득뽀득 닦이는 강한 알칼리성 비누보다는 피부 pH를 지켜주는 약산성 제품을 쓰시는 게 자극을 줄이는 좋은 방법입니다. 낮에 방어를 했으면 밤에는 이제 무너진 장벽을 다시 세워야겠죠. 여기서 핵심은 밀폐요법입니다. 보습제 바르실 때 그냥 쓱 바르고 끝내지 마세요. 피부 장벽 성분인 세라마이드나 콜레스테롤이 들어간 보습제를 듬뿍 바른 다음에 그 위에 바세린을 또 한 번 얇게 한 번 더 덮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수분이 날아가지 못하게 뚜껑을 덮는 거죠. 이렇게 이중으로 막을 쳐놓고 주무시면 밤새 피부가 재생되는 속도가 빨라질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추가하자면 손 씻고 나서 물기 제거를 완벽하게 하셔야 돼요. 이 대충 닦고 물기가 남은 상태로 핸드폰을 만지시거나 잠드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 남은 수분이 증발하면서 피부 속에 있는 수분까지 같이 끌고 날아가거든요. 특히나 손가락 사이사이 물기까지 꼼꼼하게 닦고 보습제를 바르는 습관. 이게 사소해 보여도 재발을 막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밀폐요법은 잠자기 전에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수면 중에는 피부 재생이 활발하지만 수분 증발도 가장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밤에 이 이중 보호막을 만들어주는 것이 낮 동안 손상된 피부를 회복시키는 결정적인 비법입니다. 그러니까 진물 같은 게 나기 시작하면 보습제나 밀폐효과 이런 것들을 진행해도 되는 건지. 진물 날 때는 멈추셔야 돼요. 진물은 그 자체로 감염 위험성이 높은 상태라서 억지로 덮어버리면 안에서 세균이 더 번식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생리식염수로 가볍게 소독하고 스포해서 진물을 좀 먼저 말려주시는 게 우선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외부 관리를 완벽하게 했는데도 컨디션만 떨어지면 또 재발하는 분들도 계세요. 이거는 내부 요인을 점검하라는 신호거든요. 우리 손의 땀샘 조절이나 피부 면역은 자율신경계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거나 잠을 못 자면 교감신경이 항진되면서 손바닥에 땀이 많아지고 염증 반응도 격해집니다. 결국에는 잠이 보약이다라는 말이 주부습진에도 통하는 거죠. 그래서 잘 낫지 않는 만성습진 환자분들께는 유산균 섭취나 수면 패턴 교정을 꼭 같이 처방을 해드려요. 밤 10시에서 새벽 2시 사이 피부 재생 호르몬이 나오는 이 골든타임에 주무시는 것만으로도 피부 회복 속도가 빨라질 수 있습니다. 장내 환경이 나쁘면 독소가 혈액을 타고 피부 염증을 부추깁니다. 유산균과 충분한 식이섬유 섭취를 통해서 내부의 환경을 개선하는 것도 꼭 챙겨주셔야 돼요. 오늘은 주부습진의 원인과 예방법, 재발 관리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어요. 자극 차단과 밤 시간의 이중 보호막 케어를 꾸준히 잘 실천하셔서 주부습진의 악순환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어차피 설거지 하다 보면 또 재발할 거야 이렇게 포기하지 마시고요. 오늘 알려드린 방법을 하나씩 적용을 해보시면 지긋지긋한 습진과 확실히 이별하실 수 있을 겁니다. 피부 건강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피부 건강 설계 생기한의원 정혜진, 이윤정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